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안성에 입지하고 있는 1: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에 입지하고 있죠? 네, 본 물건의 타이틀은요,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 1:1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드라이빙 무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무인텔이 매매 물건이 나왔으니까요.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강담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 해당 지역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드라이빙 무인텔이요. 1:1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셨어요.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죠? 어느 상권에 내가 모텔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상권과 입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상권과 입지를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매물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땅을 보러 가야 되겠죠? 땅을 보러 가야 됩니다. 이 절차를 가지고 계시면서 모텔 황제에게 상담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았답니다. 해당 지역의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당 지역은 1:1 드라이빙 무인텔 1:1 드라이빙 무인텔 허가가 나오는 땅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답니다. 그리고 매가 얼마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평당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요. 과연 이 땅이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텔 황제님. 부동산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제가 손실을 보지 않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무인텔을 신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현명한 분이시죠? 왜 현명한 분이십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텔 황제에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현명한 거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연락을 주셨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매도인이 말이죠. 땅의 매도인. 현재 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이 매도인과 현재 매수인, 의뢰인이시죠? 의뢰인. 중간에 이 부동산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그랬습니다. 의뢰인에게.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요.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허가가 나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은요. 시군구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가면은 이거를 명쾌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이분들이 1:1로 아주 친절하게 막 상담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건축
설계 네, 사무소. 여기를 찾아가셔야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분이 만약에 춘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춘천 지역에 있는요. 춘천 지역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이 건축 설계 사무소도요. 무인텔을 실제로 건축 설계를 한 경험이 있는 무인텔 경험이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설계 사무소가 뭐 주택만 아니면 일반 상가만 설계를 했던 사무소라면 이분들도 무인텔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 그리고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건축 설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무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 설계소를 찾아가셔서 이 땅의 지번을 말씀드리고 여기가 무인텔이 허가가 나는지 일정한 수수료를 드리면서 상담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인들은 말이죠. 저도 이제 모텔 황제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뭐 물론 이제 중개 보조는 뭐 기본이겠지만 이분들은 허가가 나는 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공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법은 알고 있지만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가죠. 네, 중개인들보다는 이분들이 가장 정확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상담하는 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요, 이 매도인이 말이죠. 예, 매도인이 이제 땅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땅을. 예. 땅을 한 1000평 정도, 이 정도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매도인이라서 이 매도인이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를 했다는 거죠. 네. 의뢰를 해서요. 일정한 비용을 드리고 설계 도면까지 나왔습니다. 설계 도면과 그 다음에 허가, 건축 허가죠. 네, 건축 허가까지 이렇게 받은 물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허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요, 매도인의 말만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안 된다. 매도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봤자 나중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인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네,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이거 소송으로 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쵸? 취소시킬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을 무효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만만치 않은 시간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도면과 허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매수인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일정한 비용이 들더라도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거 무조건 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 중개인의 말을 전적으로 100% 믿지 말고요. 꼭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을 건축업자분들이요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건축업자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뢰인처럼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아닌 분들이 이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꼭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향후에 신축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신축을 할 때에는 아주 쉽겠죠? 네,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처음 하실 때에는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절차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본 물건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게요. 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매매 물건이고요. 어떻습니까? 신축 1:1 드라이빙 무인텔. 물건 번호는 118398번이죠. 네, 사용 승인일 작년입니다. 2018년 7월 1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1층부터 2층. 대지 면적 1119평, 연면적 577평, 매가 현재 3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권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소유권자는 현재 18억에 대해서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최대 24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A 투자자와 B 투자자 두 투자자를 놓고 한번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용자 24억을 받는다 가정을 했을 때는요, 실인수가 11억이면 가능하시겠죠? 월 매출 4,500만 원인데요. 매출이 조금 아쉽습니다. 객실수가 30개씩이나 되는데요. 월 매출 4,500만 원 조금 아쉬워요. 네. 모텔 황제가 이 정도 물건이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출이 6,5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네, 6,500만 원. 네. 그런데 현재 4,500만 원이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이 모텔을 처음 운영하는 분이다. 네, 운영하는 분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1:1 드라이빙 무인텔은 어떻습니까? 신축하신 원시 취득자가 누군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분이 첫 번째는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원시 취득한 물건인지, 두 번째 우리 의뢰인처럼 처음 모텔을 신축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업자라면 모텔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처음 신축한 분이면 모텔 운영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해당 물건은 건축업자인데요, 이분이. 건축업자는 어떻습니까? 모텔을 보유하려고 드라이빙 무인텔을 신축을 안 하죠. 가장 큰 목적은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단기에 시세 차익을 빨리 누리고 팔기 위해서 드라이빙 무인텔을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운영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4,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2018년 7월 1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테리어를 추진하고 2018년 가을부터 이제 운영을 했겠죠. 가을부터 언제까지? 지금 2019년 4월, 오늘이 24일인가요? 24일까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봤을 때 가을, 겨울이 매출이 하락하는 시점이죠. 하락하는 시점. 그리고 이듬해 3월달, 4월달부터 이제 상승 시점이죠. 상승 시점. 그래서 여름까지 쭉 매출이 상승하다가 가을쯤 되면은 일정하게 매출이 조금 하락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픈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름에, 봄에 만약에 오픈하셨다면요, 봄에 만약에 오픈을 했다. 그러면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꺾이죠? 가을이 되면 꺾이면서 이 정도 매출이 이제 갔을 건데요. 지금 가을에 오픈했다는 거죠. 가을에 오픈했어요. 그런 매출이 잘 상승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요. 쭉 가다가, 그죠?
겨울이니까 어떻습니까? 매출이 올라가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겨울이라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겠죠? 오히려. 예,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요. 단골 손님도 미숙한 하나의 계절을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겨울에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에 왔을 때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여름까지 이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매출이 4,500인데요. 작년 겨울에는요,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과연 6,500까지 쭉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한번 의문스러운 거죠. 네, 그렇게 올라오면은 모텔이 상당히 좋은 모텔이고요. 6,500만 원이 안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예, 매가를 충분히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계를 처리하면서 예비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하락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올 여름에 이제 2019년이죠? 18년, 19년 이제 여름입니다. 19년 이제 여름에 매출이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6,500만 원 올라오면은 작년 겨울처럼 막 3,500만 원까지 매출이 이렇게 반토막 날까요? 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 매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령 하락하더라도 한 5,5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만 하락했다가 다시 봄에 올라오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는 이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이 아니고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유니텔은요, 이렇게 오픈하는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탄력을 받는 계절인지 좀 침체기, 불황기를 접하는 시점에 오픈하는 시점이 이렇게 부딪혔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하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을에 오픈했기 때문에 매출을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을 만나서 외부 효과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현재 매출이 상승하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텔은요, 인근의 독점 상권입니다. 인근 독점 상권. 네. 인근의 이제 독점 상권이기 때문에요, 매출 상승 여지는 아주 충분하죠. 그리고 모텔 황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시점에 4월 24일 이 시점에서는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네. 공격적인 마케팅. 네. 모텔 황제라면 여기에 현수막 있죠? 예, 인근 독점 상권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국도변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네, 꺾이는 부분. 네, 이쪽에 현수막을 걸면 잘 보이겠죠? 속도가 줄어드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신호등이 있는 곳. 네, 신호등이 있는 곳. 차량이 멈추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 곳 인근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아주 홍보 효과가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를요, 소셜 광고를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이시니까 공격적으로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한 달에 광고 효과를 충분히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의 효과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안 봐도 기본 빵이죠. 네. 소셜 광고비가 현재 적게 소요들고 있고,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충분히 지금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의뢰인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그 내용과 현재 이 내용을 같이 결합해서 모텔 황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법상의 이야기인데요. 해당 물건이 한 12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객실이 30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냐면요.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네, 그래서 한 필지에는 1필지에는 이게 600평 이렇게 되고요. 2필지 또 두 번째 땅은요. 이게 또 600평입니다. 600평. 네, 600평. 네,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어떻습니까? 건폐율이 이건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이 결정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40% 정도 됩니다. 건폐율이 네, 40%. 그러면 우리 건폐율은 어떤 공식이 있죠? 건폐율. 건폐율은요. 네. 대지면적분의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죠. 네. 건축면적.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이게 40%죠? 네, 40%. 대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600평이죠? 네. 600평. 600평인데 건폐율이 40%가 적용이 되려면 건축 면적이 몇 평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6, 4, 24, 240평이죠? 네. 240평. 그렇다면 여기 이제 600평 중에 240평 이 정도. 그죠? 네. 이 정도 땅만 여기다 이제 무인태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네. 이렇게 40%만. 네. 여기가 몇 평입니까? 240평. 이쪽이 240평. 네. 건폐율을 40% 적용을 해서요. 그럼 객실이 몇 개입니까? 객실이 총 30개죠? 그러면 이쪽 객실이 15개. 그리고 이쪽 객실이 15개. 네. 이렇게 해서 30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의 허가에 대해서 문의하신 우리 아까 예비 창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의 말씀과 해당 물건을 같이 결합해서 공법상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우리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 안정적인 투자자. A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투자자죠. 그러면 융자를 많이 받는 투자자입니까? 적게 받는 투자자입니까? 네, 융자를 적게 받는 투자자죠. 네, 매가가 매매 가격이 3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 18억 받는다 가정하시고요. 현재 소유자처럼 18억만 융자 받으신다면 자기 자본은 얼마를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본은 17억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자, A 투자자의 이자 지급에 한번 볼게요. 이자 지급. 융자 18억 받으시죠? 네. 이자율은요, 3.4%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요. 1년에 이자가 6,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봤더니 510만 원. 네, 안정적인 투자자는 510만 원의 이자 지급이 발생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현재 매출 4,5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17억 투자하시죠? 네, 17억 투자하시고 4,500 중에 한 달 순수익은 1,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백분율로 환산해 주시면 안정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1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최대 융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공격적인 투자자, B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35억이라 가정했을 때 융자,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억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 초기 현금 투자, 자기 자본 1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 지급액은요 24억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3.4%보다 좀 더 높겠죠? 5.2%네요. 5.2%. 그러면 1년에요. 1억
2,500만 원의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얼마의 이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1,040만 원의 이자 지급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초기 현금 투자 11억 투자하시죠? 11억 투자하시고요. 한 달에 1,300만 원. 1,3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이 되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대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요. 14.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요. 경기도 안성에 입지하는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